당신이라면 부모님이 이런 대접을 받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전부이고 마지막 의지일 수도 있는 그 손길이. 하지만 누군가는 그 손길을 귀찮은 짐처럼 밀어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면 무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내 일이 아니다라며 외면하고 아픈 노부부 앞에서 심지어 한숨까지. 그러나 그 요양사가 모르는 한 가지 진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이 집을 찾아올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날 그들은 마침내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시당하던 노부부, 그리고 그들의 아들. 모든 것을 뒤집을 심판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노부부가 사는 단층 주택은 오래됐지만 따뜻함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엔 30년을 함께한 화분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작은 종이 달린 출입문은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익숙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집을 한 달 전부터 방문하던 요양사는 민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부부가 느끼기엔 이름보다 태도가 더 먼저 떠올랐습니다. 무심하고 성가신 듯하고 늘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따뜻한 찜질 좀.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민정은 시계를 한번 흘깃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해야 할 건 정해져 있잖아요. 간단한 정리만 하고 갈게요. 말은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태도는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방안을 대충 훑고 먼지가 보여도 모른 척하고 식탁 위 치우지 않은 컵만 몇 개 옮겨놓고는 휴대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지만 그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도 혹시라도 불편해질까 조용히 삼키곤 했습니다. 며칠째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노부부는 이제 부탁을 꺼내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할 때도 민정은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만 던지고는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밤새 어지럼증으로 잠을 설쳤다는 말에도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약 잘 챙겨 드세요. 라는 말로 넘겼죠. 노부부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귀찮은 존재가 된 건가? 할머니가 흐느끼듯 말하자 할아버지는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며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 모두 마음 한쪽이 멍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양사 민정은 달라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한숨부터 쉬고 장갑만 끼면 마치 최대한 빨리 이 시간을 끝내고 싶다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노부부가 부탁을 하기도 전에 그건 못 해드려요. 그건 제 업무 아니에요.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부부는 결국 요양보호센터에 항해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그 한 통의 전화가 혹시라도 민정의 태도를 더 나쁘게 만들까 걱정돼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곧 나아지겠지라고 말하며 하루를 버텼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민정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아가,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만 같이 조금 봐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또다시 무미건조했습니다.
제가 기계까지 봐드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진짜 바빠요. 제발 이것저것 시키지 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끝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노부부의 집안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할아버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달에 그 아이가 오면 다 정리되겠지.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양기관 평가 심사가 다음 달이지.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더라. 그 말 한마디가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노부부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답답함이 스치듯 지나갔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달라질 순간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운 그림자처럼 노부부의 일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침마다 그녀가 들어오는 그 철컥 소리가 이제는 도움의 신호가 아니라 긴장과 눈치를 불러오는 신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사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기 전에도 저 말을 해도 될까? 를 먼저 고민했고 할아버지는 아무 부탁도 못한 채 민정의 행동만 조심스레 지켜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손에 든 커피컵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스케줄 많네. 한숨 섞인 투덜거림.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좀 여유가 있나요? 그 순간 민정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유요? 그런 거 없어요. 빨리 할 일만 끝내고 가봐야 돼요. 목소리의 날카로움이 공기를 베어냈고 할아버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 그러시구먼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요양사는 장갑을 끼더니 마치 해야 할 의무만 체크하듯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쓰레기통만 비우고 먼지에 덮인 거실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민정아, 요 앞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조금 다쳤는데 반창고 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정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건 본인이 하셔야죠. 제가 간호사예요? 요양사는 요양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할아버지는 이를 참지 못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도도 못 도와주나? 하지만 민정은 듣지 못한 척, 아니 애초에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저것 시키지 좀 말아주세요. 시간 꽉 차 있다고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노부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말끝이 떨렸습니다. 우린 그냥 조금 불편해서. 하지만 민정은 이 말에도 반응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쉴 새 없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노부부의 집안은 이제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운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밤이 되면 민정이 오기 전에 무릎에 멍이 들어도 혼자 약을 찾고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에 허리를 곧게 세우지 못해도 그냥 참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민정이는 바쁘니까라고 위로했지만 그것은 위로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 집에 도착한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문을 열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다른 집에서도 귀찮게 해서 늦었잖아. 그 말은 또다시 노부부의 눈치를 끌어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민정은 표정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 피곤해요. 사실 여기 올 때마다 진짜 힘들어요. 여기 올 때마다 힘들다는 그 말은 노부부에게 자신들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침을 삼키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노부부는 아들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음 달 시행될 요양기관 평가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노부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갈까 생각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할아버지는 그 비밀을 생각하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음 달이면 무언가는 바로 잡힐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노부부에게 매일이 너무도 길고 버티기 어려운 시간들일 뿐이었습니다. 민정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놓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함 정도였던 행동이 이제는 노부부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눈빛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날도 민정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 또 냄새 난다. 창문 좀 열어놓으시지 그랬어요. 말투엔 불만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고 할머니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와서 창문을 열 수가 없었지 뭐니.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돌려 변명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요양사와의 대화는 전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공격적, 답을 해도 시큰둥. 노부부는 서로 눈치를 보며 더 조심스러운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사건의 시작. 그날 오후 할아버지가 물을 따르려다 손이 미끄러져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르르 쏟아진 물과 깨진 유리 조각. 할아버지는 놀라며 허리를 잡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할머니가 허둥지둥 다가왔지만 손이 떨려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은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소리를 들었는지 어깨를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사고가 많으세요? 이거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화가 난 목소리.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치울게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민정은 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치우다가 다치면 또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녀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유리를 쓸어 담았고 중간에 손가락이 살짝 베이자 짜증을 크게 냈습니다.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시간 또 다 가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피난애 괜찮니?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냐고요. 제가 요양보호사지 집 청소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죄송한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미안함만 쌓여가는 상황. 두 사람은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빛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부부의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그 사건 이후로 노부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물컵을 들 때도 방에서 거실로 걸어갈 때도
몸을 일으킬 때도 혹시 또 귀찮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엔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할아버지는 그 말에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민정이 오는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고 조금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러움, 무시당한 시간들, 말 못하고 삼켜야 했던 부탁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아들이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평가의 심사위원이라는 사실. 하지만 그 사실마저 혹시 말을 꺼냈다가 민정이 더 기분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두 분은 서로에게도 깊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나기 시작한다. 며칠 뒤 요양사가 집을 나가고 난 뒤 할머니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아무리 서비스라지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할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도 곧 아들이 오면 이 집도 이 상황도 조금 변하겠지. 그 말은 곧 희망이자 동시에 한 사람에게는 예고 없는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아직 그걸 말하지 않았을 뿐. 그리고 민정은 전혀 모른 채 늘 해오던 방식으로 노부부를 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큰 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은 무기력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같은 태도였고 노부부는 더 조용해지고 더 작아진 듯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조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몸 상태가 나빠지다. 새벽부터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허리가 심하게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 되자 거의 몸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올까봐 혹시 또 민폐를 끼칠까 싶어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조금만 참고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민정 씨한테 말은 해야지. 허리 다치면 큰일 나잖아. 그때 요양사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냉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빨리 하고 가야 돼요. 일정 많아요.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얼굴을 찡그리며 겨우 버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정은 콧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어디가 불편하세요? 매번 그러시네. 할아버지는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허리가 많이 아파서 혹시 온찜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나 민정은 날카로운 말투로 받아쳤습니다. 아니, 허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셔야죠. 제가 무슨 물리치료사예요? 이런 건 제 일이 아니다니까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고개를 떨구었고 방 안의 공기는 금방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폭발. 평생 누구에게 큰 소리 하나 못 치던 할아버지는 이날만큼은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네. 우리도 사람이라 불편할 때가 있어. 너무 매정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말을 마치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 말마저 비웃듯 넘겼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고요? 저도 제 일이 있잖아요. 여기는 제 일정 중 한 부분일 뿐이고요.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떨어지다. 민정이 방을 정리하는 동안 할머니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하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옆에 다가와 할머니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참고만 산 것 같네.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아들이 곧 오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가 이제 며칠 안 남았지? 그래, 며칠 안 남았어. 그리고 아들이 말하더라. 이번 심사는 이전과 다르게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할 거라고.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도 오는 거야? 할아버지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들이 그러더라.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평가할 거라고. 노부부의 숨겨진 진실. 민정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노부부의 아들이 요양기관 평가단의 중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평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방문 요양사의 태도 서비스 평가라는 것도 노부부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통, 할아버지의 인내, 민정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다가오는 평가일.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노부부의 집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민정은 여느 때처럼 방문했지만 이 집안에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고 가야 돼요. 다른 집이 하나 더 생겨서요. 늘 그래왔던 투박한 말투. 그 말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정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요양보호센터에 평가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 공문이 도착하다. 평가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기관의 방문 요양 서비스 품질 평가가 다음 달 초에 진행됩니다. 심사위원단이 각 가정을 현장 방문하여 서비스 태도 및 환경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 중 한 줄이 노부부를 향해 미묘하게 떨리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 김도윤 중간 책임위원, 노부부의 아들. 센터 직원은 이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도윤 씨 부모님 댁이 우리 기관 배정이라며? 거기 담당자가 누구죠? 직원들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결국 민정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민정 씨네. 순간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도 민정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은근히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일이다. 도윤 씨가 엄청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 집 부모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던데. 평가 들어오면 그대로 드러나겠네. 센터의 긴박함과는 다르게 민정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태도는 여전했다. 민정은 노부부의 집에서 할머니가 허리가 굳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리 아프시면 그냥 누워 계세요. 제가 할 일만 하고 갈게요. 그러더니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런 집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을까요? 라고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그 말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혹시 따뜻한 물수건이라도 알려드렸잖아요. 그건 제 일이 아니라니까요. 말투에 짜증이 스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민정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정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민정이 청소를 마치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요양보호센터. 네, 민정이에요. 통화는 짧았지만 무언가 중요한 말이 오고 간 듯 했습니다. 민정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평가요? 우리 기관이요? 네. 알겠어요. 통화를 마친 뒤 민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가, 우리 기관, 현장 방문이라고 했나? 설마 이 집도? 평소 같으면 그런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지금은 마음 한쪽이 찜찜하게 불편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가 기관 재계약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말을 센터에서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불편함을 감추듯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른 방문 요양사분들 오거나 센터에서 연락 같은 거 받으셨어요? 그 질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 할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정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그날 밤 노부부는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몸 괜찮으세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야 괜찮다. 그런데 너희가 이번에 오게 된다며? 네. 이번엔 모든 현장을 돌 예정이에요. 특히 방문 요양 서비스 태도 항목은 제 담당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순간 숨을 골랐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그날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노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털어놓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직접 본 아들이 판단할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다음 날 민정은 이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들어왔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혹시 뭐 잘못된 거 있었나? 라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려 애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부부도 민정도 모르는 또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가 방문 일정표의 첫 번째 방문지가 바로 노부부의 집이었다는 사실. 모든 것은 곧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가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심사위원단은 사전 예고 없이 랜덤으로
조기 방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의 실제 태도를 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조기 방문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노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그 아침, 노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로를 부축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허리가 아팠고 할아버지는 밤새 기침을 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전 통화에서 가까워지면 미리 연락할게요라고 했지만 그 말은 바로 오늘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낌새가 이상하다. 민정이 집에 들어온 시간은 평소와 같았지만 태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노부부의 표정을 살피는 듯한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뭐 불편한 건 없으시죠?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낫네. 그 말을 들은 민정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집을 조금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서랍이 덜 닫혀 있으면 다시 닫고 쓰레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비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였고 그 태도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낯선 방문. 오전 10시 22분. 노부부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평소와는 다른 시간. 노부부도 민정도 동시에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고 민정은 순간 가방을 쥐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요양보호센터 공지를 떠올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세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평가 심사위원단입니다. 현장 방문 평가를 위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민정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다 그들 중 맨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는 차분한 눈빛과 단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도윤아, 민정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평소 딱딱한 말투로 꾸짖던 이 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두 사람을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이 남자, 바로 그녀가 두려워하던 심사위원, 그리고 노부부의 아들. 민정의 입에서 떨림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아드님? 도윤은 그녀를 스쳐보았지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 부모님의 고통을 떠올리는 듯 차갑고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가가 시작된다. 도윤은 심사위원단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방문 요양 서비스 실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부모님께서 직접 받은 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확인하겠습니다. 민정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 하던 대충한 청소, 무시하듯 던진 말들, 도움을 요청했을 때 냉담하게 거절한 기억들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는지 망설였지만 아들은 다정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저희가 확인하러 온 거니까요. 민정은 그 모습에 더 깊은 위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이 집안에 어떤 아픔을 남겼는지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정의 불안한 눈빛.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평소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태도는
어떠셨습니까? 그 순간 민정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손이 무릎 위에서 달달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잠시 바라본 후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미움과 무시는 한 장 한 장 그대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을 피할 방법은 없다. 집안의 공기는 숨조차 어렵게 만들 만큼 팽팽했습니다. 평가단은 노부부를 향해 질문을 시작했고 민정은 심장이 가라앉는 듯한 공포 속에서 의자 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되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방문 요양사의 평소 태도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위로도 안도도 씁쓸한 감정도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답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었지요. 민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도윤은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손에 든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고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솔직한 표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부탁할까 말까 망설여졌어요. 부탁을 드리면 표정이 굳어버리고 다음엔 또 뭘 시킬까 하며 싫어하는 게 보여서 민정은 눈을 크게 뜬 채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건 도윤은 손바닥을 들어 그녀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의 담담한 고백.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내가 컵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민정 씨가 크게 화를 냈어요. 심사위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실수한 건데 마치 제가 일부러 귀찮게 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때 마음이 좀 무너졌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툭 내뱉었던 말, 노부부가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 할머니의 마지막 말. 할머니는 두 손을 포개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을 다쳤을 때 반창고 하나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제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심사위원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누르듯 매우 안정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정이 오는 날은 오히려 더 긴장됐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정의 흔들리는 변명. 결국 민정이 견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빴어요. 다들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시켜서 저도 사람이라 감정이. 하지만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쁘면 무시해도 됩니까? 어르신들의 요청을 무시해도 됩니까?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문 요양은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도윤의 말은 단호했고
심사위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더 숨기지 못한다. 평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부부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비스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어떤 날은 방문 시간을 단축해 서둘러 나갔던 일, 요청을 무시해 마음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자리에서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온 모든 태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이라는 걸. 평가단의 질의가 끝난 뒤 거실은 한동안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긴 침묵은 마치 그동안 노부부가 참아온 세월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도윤은 여전히 감정을 억누른 채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부모님의 표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고 그 안엔 아들이자 심사위원으로서의 책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평가의 공식 절차가 시작되다 도윤은 태블릿을 펼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사 절차에 따라 서비스 기록과 실제 수행 여부를 대조하겠습니다. 민정은 그 말에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서비스 기록. 그녀가 가끔 시간을 앞당겨 적거나 대충 한 일을 완료로 체크했던 기록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검증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평가단의 한 위원이 문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니 온찜질 시행 기록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어르신, 실제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민정은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마지막 시도. 압박감에 몰린 민정이 반박했습니다. 저 잠시만요. 그건 제가 상황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어르신이 괜찮다고 해서. 그러나 도윤은 그녀의 말을 정확하게 끊었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한 사실과 다릅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온찜질 요청은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거절하셨다는 진술이 일치합니다. 심지어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다는 말씀도요. 민정은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평가단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직전 평가단은 내부적으로 짧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부모님에게 다가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이런 말하게 해서 미안하다. 우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부모님의 고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심사위원이라는 직책보다 아들로서의 감정이 더 강하게 치밀어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떨어진다. 평가단 팀장이 자리로 돌아와 선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정의 방문 요양 서비스는 중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민정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지만 팀장은 단호했습니다. 서비스 일지 위조 의혹, 기본 서비스 미이행, 노인 대상 부적절 태도까지 확인되어 기관 전체 서비스에도 조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정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반전 기관장에게 걸려온 전화.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전화를 건 것입니다. 김 의원님, 부모님 대기 평가 대상이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최대한 조치를. 그러나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관장님, 사적인 감정 개입은 없습니다. 평가는 공정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봐주는 일 따위는 없다. 노부부의 입가에 처음으로 피어오르는 안도. 평가단이 떠난 뒤 노부부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오래 누적된 답답함이 풀리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헛된 게 아니었구먼. 그 순간 아들이 조용히 부모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분이 받으실 서비스는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노부부는 처음으로 표정에 온전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민정은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노부부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평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볍게 넘겼던 행동, 귀찮다고 던졌던 말, 무시했던 순간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